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최현덕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0월 5일에 CS윈드를 포착하셨습니다. 풍력발전타워와 타워용 알루미늄 플랫폼을 생산하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우세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 추진이 기대되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2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0월 7일에 MS 오토텍을 포착하셨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와 OEM 계약에 임박했는데요. 영신이 군산 공장을 인수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로는 8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2일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선정하셨습니다.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이 역시도 바이든 후보의 우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성장성이 기대되며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4만 7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4일에 유엔젤을 포착하셨는데요. 5G 코어망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EBS와 콘텐츠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펭수 관련 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5,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9일에 한미글로벌을 말해주셨습니다. 건설관리 업체 선두 업체인데요. 국내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주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11,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S윈드 현재가 알아보면 2.87% 하락한 10만 1,5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MS오토텍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1.55% 하락한 6,34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3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2%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유엔젤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0.45% 하락한 4,41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글로벌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1.44% 내린 8,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대현 매니저의 포착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한컴 MDS 선정하셨는데요. 디스페이스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자율주행차 부문이 부각됐습니다. 하반기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로는 13,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4일에 휴캠스 선정하셨습니다. 정밀화학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판매 사업을 수익 다변화를 이루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27,500원 제시하셨습니다. 황대현 매니저의 포착주 오늘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컴 MDS 현재가 알아보면 0.39% 내린 1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캠스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22,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53% 내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어떤 특정 종목에는 좀 수급이 쏠리는 흐름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조정 기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진양산업을 선택하셨고요. 황대현 매니저는 DB하이텍입니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진양산업은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진양산업은 세 가지 모멘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정수 테마주고 그중에 하나는 화학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약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최근에 올라가는 게 정수 테마주 성격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야당 인물과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정치권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여권에는 이 대선 잠룡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 두 분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올라가면서 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 쪽에서 보면 인물난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대권에 도전할 분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 마포 포럼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시국연설을 하는 그런 포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미미했지만은 어떤 이런 그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주거든요. 이분이 이제 내일 이 마포 포럼에 초청이 돼서 특강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도 보면은 이 서울시장 또 나갈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계속 시장만 한다면은
시장 이미지밖에 없기 때문에 시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대권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아마 내일도 이제 이 강대에 나선 거기 때문에 관련 질문이 쏟아지겠죠. 여기서 대권 직행 발언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판례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야당은 인물난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포포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강현정의 특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좀 말리가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화학 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KPS 홀딩스의 계열사입니다. 제가 준비해둔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이제 KPS 생명과학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KPS 생명과학이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지금 한 10%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 KPS 홀딩스 밑에 보면 KPS 케미칼이 있고요. KPS 라이프 사이언스가 있죠. 이 KPS 라이프 사이언스가 이제 의약품 원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화이자가 이 백신 개발에 뭐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다음 달에 이제 긴급 승인 사용 시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바로 KPX 생명과학이 그 원료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쭉 보시면 진양홀딩스가 또 KPS 홀딩스의 계열사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양홀딩스 밑에 진양 사업이 있는 거고 이쪽으로 본다면은 실제로 KPS 홀딩스 밑에는 화학 업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도 취급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뭐 부동산인데 많이 있지만은 지금 이 KPX 생명과학과 같은 계열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관련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학까지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진양산업의 본업은 이제 우레탄 사업이에요. 최근에 제가 금호석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니클리 장갑 그러니까는 이 화학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랬죠. 특히 화학 제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보면은 진짜 신발이나 뭐 가구, 건설, 자동차, 뭐 컴퓨터, 가전제품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우레탄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요. 이 화학 쪽의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니클리 장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니클리 장갑이 이제 그 스탄백스인데 니클리 장갑의 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이 스탄백스까지 필요로 하고 있고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업인 화학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열사인 이 의약품 쪽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내일 그 강연 특강을 계획이 돼 있는 이 정치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오세훈 정치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본다면은 이 종목이 시장가는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시장 무관하게 올라갈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네, 진양산업 정치 테마주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잘 가고 있는 화학업종의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폴리우레탄을 생산 판매하면서 이 화학 업황의 조음에 따라서 이 종목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자리를 좀 볼까요? 네, 최근에 보면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양산업 같은 경우 주가를 보면요. 최근 7거래일만 본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등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 2%씩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제 이 중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좀 매집이 끝났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 저항선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매물은 거의 소화가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장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지금 4,745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5,500원까지 간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내일 어떤 대권 선언을 하신다면은 5,500원도 더 급등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거 이제 뭐 내일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5,5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000원으로 정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양산업 연일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는 4,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황대현 매니저와 DB 하이텍 챙겨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오늘도 삼성전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대거 들어왔는데 반도체 쪽에서 이 DB 하이텍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비메모리 쪽에 그 파운더리 업체 중에서 상당히 수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 이제 그 전력 반도체, 이것이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다 발생하는 그 빛이나 소리, 뭐 압력이라던가 온도, 이런 부분의 자연계의 각종 그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 하면은 또 비메모리라는 것이 떠오르고 다품종 소량 업체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텔의 파운드리의 그 위탁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전력 반도체, 즉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와 바로 그 센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이러한 부분에 그 제품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런 흐름 때문에 그 부천, 음성 이런 그 소재 두 개 공장에 풀 가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기업 같은 그 흐름을 봤을 때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주요 메인 품목이 그 8인치 파운드리라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8인치의 그 파운드리 그 생산량의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 그 국제적인 어떤 시세 가격을 좀 봤을 때요. 현재 그 파운드리를 만드는 업체는 동기업하고 그 대만의 UMC 또는 벵가드 국제 반도체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 SMIC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최근에 그 수주 단가를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납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최근에 들어와서 그 8인치가 좀 부각되고 있는 게 PMIC라든가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미지 센서 이런 부분에 시스템 반도체들을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 인치는 12인치 파운드리보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중심에 8인치가 유리하다는 이러한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뭐 우리가 이제 국제 반도체 자료 그 협회에서 그 추정한 부분을 볼 때 현재 뭐 예전 2015년 500만 장에서 2020년도에 가면 650만 장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흐름이 좀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현재 특히 그 8인치 웨이프 신규 장비의 어떤 설비 투자 부분은 상당히 전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도 제한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요. 공급 대비 수요가 계속해서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현재 설명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그 파운드리 부분의 8인치 부분의 그 경쟁력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요, 바로 CMOS 그 이미지 센서 부분이 상당히 자율주행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현재 IT의 진화 부분이 나타나면서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는 이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전기적으로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주는 부분인데 상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등 이런 부분에서 제품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잔량 증가로 해서요, 동기업도 신규 투자 검토에 대한 기대가 높겠고요. 특히 그래서 이런 실적의 토대로 실적이 사상 최대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기에 그 4분기 쪽에 갔을 때 8인치의 가격의 파운드리 가격이 5에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동기업이 그래도 2020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크게 공모될 수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실적도 예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8인치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전문 기업 DB 하이텍입니다. 수주 잔량 증가로 신규 투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올해 실적은 이에 따라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격을 좀 잡아볼까요? 예, 일단
뭐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미국의 그 부양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노이즈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가 많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동기업도 낙폭이 상당히 좀 커진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일단 뭐 34,000원대 부분까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동기업의 어떤 그 수익성, 성장성을 봤을 때는 목표가는 39,500원대로 좀 잡고 손절가는 34,900원대인데요. 차트 흐름을 보면 일단 5일선 입장이 그 하방으로 좀 전환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판단해 볼 때는 대개 이제 이평이 어느 정도 그 5일선이 낙폭이 아주 가파르게 하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평이 수렴될 때는 주가에 대한 긍정적 흐름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업도 뭐 최근에 이렇게 큰 어떤 거래량을 늘고는 아직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거래량이 는다던가 현재 대비 두세 배 늘 때 이러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것을 보시고 그때 접근한다는 전략으로 이 종목에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39,500원, 손절가는 33,9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장 자체는 녹록치는 않은 시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최현동 매니저부터. 네. 네, 일단 오늘 오전 중에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정도까지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아마 결정이 날 거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협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은 이 부양책 합의가 실패한다고 해도 경기 회복이 미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선 이후에 이 대규모 경기 부양이 될 거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 부양책이 타결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이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좋긴 하겠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고 결국은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인데 어제 대주주 양도세 강화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지만은 바로 이제 그 오보라고 이야기 나왔죠.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아마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 국감에서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원화 강세를 본다면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1,200억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 살살 줄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만 좀 줄어든다면은 아마 오후장 시장은 반등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기 때문에 또 기관보다 더 중요한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여부를 보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판단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대원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그 지금 장이 변동성에 많이 좀 들어갔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좀 기다린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팩트는 저는 지금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미국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최근에 상당한 그 연기가 되고 있는 추가 부양 정책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펠로시 하원 의장과 더불어서 이제 추가 증시 부양책에도 내일 정도 대화를 좀 나눈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미국은 추가 부양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가 돼 있다고 봅니다. 바로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대선 전에 됐을 때는 주가에 상당히 긍정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선 후라는 부분은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은 있지만은 그런 시기적인 협상에 따라서 어떤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뭐 환율 등 여러 가지 이제 부담감이 있지만 결국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바로 유동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같이 현재 뭐 주가가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될 수 있는 추가 부양책이 신호가 될 때는 증시는 또 반전을 할 수 있다 보고 다만 국내 증시의 그 섹터들을 좀 봤을 때요. 최근에 많이 오른 이러한 그 선도 섹터들의 그 주가들은 어떤 실적의 그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한 증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최근 바닥권에서 새롭게 4차 산업혁명으로서 그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라든가 또는 비메모리 관련주 이 부분과 더불어서 바이든의 우세 물론 이제 바이든 우세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흐름이 크게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환경 관련주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